지난 7월부터 시작한 임금교섭이 12월 4일까지 16차례의 실무교섭과 3차례의 본교섭, 12월 집중실무교섭 등을 거쳐 잠정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주말도 반납하고 새벽 3시까지 교섭하는 등 막판 진통이 상당했었는데요. 기본급 정액 인상 그리고 상향 평준화를 통한 생계소득 증대가 올해 임금교섭의 가장 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올해 임금교섭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노사합의 이행 사항들이 존재했는데 가장 크게는 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 합의 이행의 문제입니다. 2023년 임금은 2022년 총액 대비 1.7% 이내에서 인상하고 호봉제는 작년과 동일하게 정액 인상됩니다. 기본급과 연동된 법정수당을 고려하면 기본급은 월 83,000원 인상되며 합리적인 임금제도 개선 노사공동 TF가 내년부터 가동되어 자신의 임금과 구성을 쉽게 알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가족수당 중 셋째 이상의 자녀는 월 4만원으로 조정하고 월외교비를 포함한 각종 수당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현실화합니다. 노사는 사조이교대의 지정근무와 휴일근로를 조정하는 등의 세부 방식을 두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조이교대 미시행 소속의 정원기준 마련을 위해 보충교섭을 진행키로 했는데요. 철도노조는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심사 승인 완료 후 보충교섭을 통해 미전환 소속에 대한 사조이교대 전환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KTX 기장과 열차팀장의 승무수당이 조정됩니다. 이번 임금합의에서 가장 뼈아픈 부분인데요. 최명호 위원장이 총인건비를 언급하고 조합원의 이해를 구한 것도 이 때문이며 비판받을 지점이라고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2023년 법원 판결로 주행키로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지만 작년 노사는 통상임금 배제에 합의했으며 이번 합의는 작년 합의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셈입니다. 철도노조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대신 승무 분야 월행여비의 반영에 일부를 보존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합의에 따라 승무 분야 월행여비는 현 18만원에서 24년 20만원, 25년 21만원으로 인상되지만 통상임금에서는 제외됩니다. 반면 손병기 부산고속기관차 승무 지부장은 사전 공유 과정이 부족했고 적절한 합의가 아니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한편 KTX와 열차팀장의 승무수당은 법원 확정 판결을 반영해서 22년에서 23년도 통상임금 실적급 추가 발생분을 2024년 1분기 내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급식비는 월 5일 이상 근무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해 지급되며 급식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대신 실적급 절감재원을 기본급 인상재원으로 활용합니다. 또한 초임직급 비율 조정으로 승진티어 확보로 승진적체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성과급 지급기준 합의 이행은 노사가 마지막까지 격론을 벌인 안건인데요. 노사는 11일 새벽 3시를 넘기면서까지 실무협의를 했지만 쟁점을 해소하지 못했으며 끝까지 사측은 정부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동안 사측은 지난 2018년 6월 성과급 지급기준 정상화 합의에 따라 매년 성과급을 지급해왔는데요. 2022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기본급의 80%까지 5년간 단계적 축소 계획을 의결하면서 사측은 올해 성과급을 8% 삭감 지급했습니다. 사측은 노사 합의와 정부 정책이 충돌하는 문제라며 공기업 특성상 정부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우겼는데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는 점도 인정했지만 사측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조는 사측을 임금체불로 고소고발하겠다며 기나긴 공방을 마무리했습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가 공고되었습니다. 총투표는 19일부터 21일 오후 1시까지이며 재적조합원 중 과반 이상이 투표에 참석해 투표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12일 확대쟁의 대책위원회에서 임금 잠정 합의안을 논의했는데요. 이날 최명호 위원장은 총인건비 아래에서 진행하는 임금교섭의 한계를 지적하며 비록 목표 모두를 쟁취하지 못했고 비판할 지점이나 뼈아픈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조합원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또한 올 한해 철도노동자는 수서행 KTX와 민영화 촉진법 등 여러 위기를 정면 돌파하며 힘과 저력을 확인했다며 임금 잠정 합의안 역시 조합원 동지들의 힘의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자에게 임금과 단체협약 갱신교섭은 권익을 향상할 수 있는 양대축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총인건비를 도입하고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교섭 권한은 상당 부분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여기에 각종 지침으로 노동조건과 복지 개선을 막아서면서 노동권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ILO조차 정부의 과도한 지침 남발과 개입 자제를 권고할 정도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철도노조의 임금교섭도 정부의 각종 지침과 총인건비가 발목을 잡았는데요.
사측은 공훈이 결정을 이유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노사합의 이행을 거부하고 총인건비를 들이밀며 기장과 열차팀장의 승무수당 통상임금 배제를 강요했습니다. 더욱이 작년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합의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사측의 주장을 피해 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원이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더라도 알아서 삭제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측이 내년 3월 예정한 고양 차량기지 KTX 입판 업무 외주화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지난 11일 운전 분야 협의에서 사측은 전환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조합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서울고속기관차 승무지부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라며 서울본부 앞 규탄 집회와 서울역 피켓팅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이용성 지부장은 KTX의 안전은 출고부터 입고까지의 전 과정이라며 사측의 안전불감증을 성토했습니다. 철도노조 자회사 지부의 서울역 농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출퇴근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공동 농성투쟁에 돌입한 자회사 지부는 코레일 네트워크스 지부가 간부 파업에 돌입하고 야간 문화제를 여는 등 힘찬 투쟁을 진행했었습니다. 농성투쟁 7일차에 코레일 네트워크스와 철도노조가 수도권 광역철도 이동권 보장에 합의하면서 자회사 지부는 지난 10일 서울역 농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정리 집회에서 상당수 조합원은 눈물을 흘렸으며 일부 성과를 이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차별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아쉬움의 눈물이었습니다.